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커리큘럼 미팅센터 권연희입니다. 시켜서 많이들 바쁘셨을 텐데 또 보고서 작성들 하시느라고 많이 정신 없으실 텐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잘 작성해 오셨겠지만 강의 계획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량 기반이다 보니까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인 강의 유형별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샘플을 저희가 개발 인증을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교수님들 세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형, 실습형, 실기형 이 세 가지 샘플을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실례를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계획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시너버스라는 키워드를 넣고 만든 월드 클라우드입니다. 교수님들 보시면 가운데 키워드 시너버스가 있고 course, student, material 이 정도의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한다면, 강의 계획서는 코र्스의 로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아까 스튜던트가 있었죠? 학습자들한테 친절한 안내자로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강의의 목표, 내용, 수업 방법, 평가에는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계획서를 왜 잘 작성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교육을 전달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인 학습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교수님들은 체계적으로 강의를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지도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실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강의 운영 가이드를 학생들한테 지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학습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러버스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학습 진도 및 학습 준비 매뉴얼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교수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면대면 소통이 없이도 교수자와의 어떤 의사소통 창구로서 강의 계획서를 학생들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계획서는 어떻게 역량 기반으로 써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개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과부 개발 인증의 세부 항목인 학과부 역량 개발을 실제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학과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대학에서 길고자 하는 인재상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양질적 일치도의 상승을 통한 대학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과부 역량 기반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를 쭉 쓰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핵심 요소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역량, 공통 역량과 전문 역량, 목표 역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게 되실 텐데요. 역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도 아닌 좀 이런 대학 교육에 맞는 것을 뽑아본다면, 대학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식, 태도, 기술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진미석 2013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역량 밑에 하위 요소인 공통 역량과 전문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 역량은 학과부에서 직업의 형태, 직무의 특성, 역할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들을 공통 역량이라 칭했고, 학과부 진출 트랙별 요구되는 우수한 수행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전문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계획서 뒷편에 교수님들이 쓰셔야 할 목표 역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들이 16주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길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목표를 하고 있는 역량들을 목표 역량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가 기존의 강의 계획서와는 어떻게 다른지 기존 강의 계획서와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기존 강의 계획서에서는 기본 정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정보에는 강의 정보와 교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에는 똑같이 교과목 정보와 교수님들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보신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연계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학습자들한테 내 수업을 듣기 이전에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 그리고 내 수업을 듣고 나서 학습자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또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역량 정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다 보니까 두 가지 역량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창의인재 역량 정보가 해당 교과목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과부 역량과 역량지표를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어떻게 기술하셔야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와 학습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강의 계획서에 있었던 과제나 학습평가들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것을 학습평가 방법 하나의 항목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범주로 각 항목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 문항 유형,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나 발표 같은 경우에는 목적, 방법, 제출일, 또 추가하실 수 있는 추가되셔야 될 것들이 평가 방법,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평가 대상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학과부 역량 지표 그 테이블에서 어떤 역량들을 각 항목별로 평가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 계획서에서 학습 목표로 되어 있었던 것은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에서는 역량 기반 교과목 목표로 새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성과로 표시되었던 것들은 역량 기반 학습 성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방식으로 쭉 세부 사항들을 기술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더 편의성 있게 간단하게 학습자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파이 차트로 16주간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지 강의, 발표, 기타 사항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파이 차트로만 보여주시면 되도록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정 부분입니다. 수업 주제 및 내용, 제출 과제, 추가 설명으로 하위 항목이 구성되었던 것이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에서는 주제, 내용, 그리고 학습 자료, 과제, 그리고 목표 역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정보 부분입니다. 다빈치 창의인재 역량은 학교에서 내세우는 다빈치 핵심 역량 5C에 해당하는 소통, 신뢰, 융합, 창의, 도전 정신 이것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학과부 역량과 역량 지표를 기술하시는 분은 지금 아마 학과에서 만들고 계시는 학과 자체에 역량과 역량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개별 교과목에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개별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서 여기에 그대로 안치시키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제일 오른쪽 끝부분 셀을 보시면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이 내 수업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되는지 소개 100%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실 것인지 숫자를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목 목표 및 성과 부분입니다. 교과목 소개는 교과목의 내용 및 목표, 운영 방법을 총괄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과목 목표와 역량 기반 학습 성과는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기술이 되셔야 되는데요. 교과목 목표이다 보니까 교과목의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해당 교과목을 통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수업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사항들을 세 가지 영역인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반면 학습 성과는 수업이 다 끝나고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역량을 똑같은 세 가지 영역인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기술을 하시고, 또 이것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학습 성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에 교수님들이 쓰실 수 있는 그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이다 보니까 이론적 지식이나 일반적 지식 같은 거에 대해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6개 항목으로 표현들을 드렸고요. 심동적 영역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니까 모방화, 조작화, 정교화, 세련화, 자동화 그런 표현들을 드렸고요. 정의적 영역은 태도 같은 것들을 흥미나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보니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런 것들로 표현들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표현들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특정 교과목 예시를, 교과목 목표 예시를 여기 제시해 드렸는데요. 인지적 영역 첫 번째 샘플만 읽어보면 인지적 영역은 첫 번째는 체육과 교재의 의미와 유형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이해한다 들어가 있고요. 심동적 영역은 체육과 교재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현장 연구 능력을 습득한다, 비타목에도 습득한다 들어가 있고요. 정의적 영역은 체육과 교재를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탐구적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학습 성과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비슷하게 예시를 기술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저희가 역량 기반 강의에서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개발이 되었고, 오늘은 3가지 유형을 보여드릴 텐데, 강의형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주된 항목으로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 항목들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연습 같은 것들도 더 추가가 될 것 같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 기타 실습에 관련된 나머지 항목들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평가 방법입니다. 학습 평가는 학습자 지향 평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 방법의 안내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유형을 고려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좀 다양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참여도와 평가 반영 비율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 평가 문화, 평가 관점이나 평가의 기준이 사전 예고가 되면 학생들이 평가에 준비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평가 대상 역량을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실 것인지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과 참여 항목 기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석과 참여 점수 항목은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1회 결석 시 몇 점이 감점이 되고 최대 몇 번 결석 시 출석 미달로 성적이 부여될 수 없음, 혹은 지각 몇 번은 결석 몇 회로 간주한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던지,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수업 내 발표를 몇 회 이상 할 경우 추가 점수 몇 점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참여 점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항목들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 인강 유형, 채점 기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과제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수행 목적, 방법, 제출일, 평가 기준, 그리고 제출일 평가 기준, 이렇게 4가지 사항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내용들은 아마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목적, 수행 방법, 제출일, 그 중에서 특히 과제 목적을 꼭 적어주시면, 다 적어주시되 과제 목적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학습자들한테 좀 더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예시는 이런 것과 같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와 내용과 학습 자료, 과제, 그리고 목표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학습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교육적 방향이나 메시지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주차별 수업 주제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스포츠의 경기 방법 이해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차에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내용이라면, 수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학습 내용에는 축구의 공격 및 수비 방법, 상대팀 분석에 따른 공격 및 수비 전술 수립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 기반 강의 기획서를 준비를 하면서 쭉 포괄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역량의 연계성입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목표나 성과에도 그것을 녹여내고, 또한 그것들이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주차별 내용으로도 학생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유형별,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집에는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샘플 강의 계획서들은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저희가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용 강의 샘플 보시면 쭉 기재를 하시고, 이 교수님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역량에 어떤 역량들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반영 비율은 총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쭉 기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목표, 학습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죄송합니다. 아까 3가지 영역에 걸쳐 있었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눠서 다 기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파이 차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을 어떤 항목들로, 어떤 비율로, 어떤 역량들을 평가하실지 기재를 해주셨고, 그리고 목표 역량 부분에도 주차별 어떤 목표 역량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16주차간에 쭉 걸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습형 강의 샘플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역량 정보란에 역량과 그 해당하는 역량 반영 비율을 보여주셨고요. 교과목 목표와 학습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3가지 영역에 걸쳐서 쭉 제시를 해주셨고, 수업 진행 방식도 파이 차트로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평가 항목들과 평가 역량들이 몇 프로로 반영을 하실 것인지 쭉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똑같이 실습은 조금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습 주제, 실습 내용, 학습 자료, 과제, 목표 역량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형 강의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역량과 반영 비율 적어주셨고,
기재해 주셨고, 교과목 목표와 학습 성과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주셨고요.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 쭉 동일하게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실기 과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기 주제, 그 다음에 실기 내용, 교육 장소 및 학습 자료, 과제, 목표 역량 항목으로 세부 항목들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별 어떤 역량들을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3가지 샘플 보여드렸고요. 이전에 강의계획서는 이론, 실험 실습, 임상 실습, 실기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 사회과학대하고 사범대학의 과목들이 실험 실습으로 설정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임상 실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간호대와 의과대 실습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강의형, 실험형, 실습형, 실기형으로 저희들이 재구조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참고를 하셔서 강의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인증 추진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참여하셨던 역량기반 강의계획서는 2016년도 2학기 8주차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10월 26일까지 별도의 웹파드를 저희들이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그냥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포맷의 역량기반 강의계획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는 아직 탑재를 못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디폴트 폼하고 그거를 다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드릴 테니 그것들을 다운받으셔서 아니면 이메일로 송부를 해드릴 테니 그거를 거기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량기반 강의계획서 작성이 끝나시면 두 번째 항목인 교수님들이 강의 셀프 모니터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주차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11월 23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포털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강의를 개선해야 되겠다. 교수님들께서 이번 2016년도 2학기 강의 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주차 이후인 교수님들 그 성적도 내시고 하셔야 되니까 12월 28일까지 제출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날짜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 셀프 모니터링과 강의 개선 보고서는 추후에 일단 역량기반 강의계획서가 끝나는 다음에 순차적으로 교수님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